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잘 떨어지는 않습니다. 특히 이게 그 퇴격 강의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, 기본적으로. 그리고 또 그 퇴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 스펙트럼 때문에 사실 한두 시간 안에 이게 제대로 정리해낸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닙니다. 그래서 퇴계성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공자도 좀 알아야 되고 맹자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넘어와서 그 중국 주작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들까지 가지고 이게 퇴계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뭐 도산서원, 성비, 경, 뭐 사단칠정, 그 다음에 또 사단칠정 딱 얘기 나오면 중고등학생들 바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확 돌아가죠, 그죠? 윤리 시간에 배우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전문학자들 제외하고 사단칠정 논쟁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사단칠정 논쟁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건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좀 보셨습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인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습니다. 원래 이제 제목이 생애하고 사상을 조금 해달라 그래서 뭐 생애는 여러분 되게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떤 성현들이 만들어지시면 그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전설도 좀 붙고요. 또 그분이 이렇게 멋져 보이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도 꽤 많이 들어가죠.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그 한 지표를 만들 때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필요하게 나거든요. 그리고 태계 선생은 그렇게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어떤 거 성인으로서 적어도 3, 400년 이상 이렇게 존경을 받아왔던 분이기 때문에요. 조선이 보통 1392년에 건국이 되는데 그리고 약 100년 동안 영남 지역에서 살림이 자라나게 되고요. 이분들이 이제 중앙정에 진출하면서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중앙의 그 훈구세력들하고 100년 정도였던 그 사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비들이 죽어가는 시점을 이렇게 자기 평생을 이렇게 공부할 때 봤던 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가장 큰 그 충격은 이제 태계 선생이 본인이 자기 셋째 여왕이었던 그 죽음, 이게 아마 태계 여왕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삶의 변곡점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삶의 그 시대를 좀 사셨던 분입니다. 이후로도 보면 거의 이렇게 학적으로만 좀 돌았다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홍문관이라든지 춘추관이라든지 경영관 등인데 특히 그 홍문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. 홍문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우리가 삼사라고 얘기할 때 사관원하고 사원부하고 홍문관을 듣는데 홍문관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사관원은 어쨌든 지금 신문사처럼 계속 이제 왕 비판하고 하는 데고요. 사원부는 감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누가 잘못됐으면 감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원부하고 사관원의 관계가 되게 가깝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업무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홍문관이 하는 일은 뭔지를 잘 몰라요. 대체로 보면 그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업무 분장에 보면 홍문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전제를 관리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왕명의 출납에 관련된 어떤 문서를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홍문관이 왜 되게 중요한 자리냐면 그래서 홍문관 같은 경우는요. 그 다음에 자기 후임을 뽑을 때 2조에서도 거의 관여를 잘 못합니다. 다음에 올 사람은 내가 지명하고 나갈 수 있는 자택권이라는데 그런 권한까지 주어질 정도로 홍문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홍문관 출신들은 그 다음 벼슬을 발령낼 때는 절대로 지방관으로 발령되지 않습니다. 이런 어떤 거 예우를 해주는 게 홍문관의 어떤 역할인데 홍문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그 논의의 의제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? 왕실에서. 예를 들어 이번에 뭐 황곡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해서 이제 대신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의제를 누가 만들어주냐면 홍문관에서 만들어줍니다. 옛날에 뭐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언제는 이래한 적이 있었고 언제 이래한 적이 있었고 언제 이래한 적이 있었고 언제 이래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는 요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게 홍문관의 역할입니다.